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0일 새벽 4시입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특히 조중동 사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조중동 흔히 보수 3대 신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었습니다. 세 신문이 공통적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비판을 했습니다. 요사이 여론조사의 하나의 추세가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냥 답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민주당도 싫지만은 국민의힘도 싫다. 또는 민주당도 싫지만은 국민의힘은 더 싫다. 하는 이런 여론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조중동이 다 공통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면회를 비판을 했는데 동아일보는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윤 면회 후 뭉쳐 싸우자는 장동혁.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지. 윤 면회 후 뭉쳐 싸우자는 장동혁.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장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을 전날 면회했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라고 썼다. 면회는 일반 접견 형식으로 10분가량 이루어졌는데 동석한 김민수 최고위원은 짧은 시간 그마저도 장 대표와 저의 눈물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는 당대표 선거 때부터 공언해 일종의 공약인데다가 이미 한 차례 특별 면회를 신청했다가 구치소 즉 불으로 미뤄졌던 만큼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장 대표 측도 인간적 도리이자 약속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며 크게 이슈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 듯하다. 이런 분위기는 특별 면회가 아닌 일반 면회로 짧게 얼굴을 본 정도인데다가 SNS에 조용히 공개한 데서도 나아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자범들과 섞여 일반 접견으로 10분 하고 나온 게 무슨 의미인지라고 힐난한 데서도 엿보인다. 그럼에도 장동혁 대표의 면회 결행은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정치를 계속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파와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는 강경 메시지로 대여 투쟁에만 집중해온 장 대표다. 그 뒤엔 불법 계엄으로 탄핵당한 윤 전 대통령과의 전련을 거부하며 윤 의계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외치는 거우 성향 지지층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최근엔 당선이 확실해야 공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당내 통합조차 뒤로 미루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최근 정부 여당의 이딴 실책과 무리수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 비호 정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암담하다는 당내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물론 장 대표도 외연 확장의 필요성에 동의한다지만 중도로 나아가려면 흔들리지 않는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 지지층 회복이 도둠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엄의 늪 윤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서는 지지층 회복이나마 제대로 될지 곱씹어 봐야 한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설도 막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바로 그 다음 날 시사인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6월 3일 선거도 부정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수의 34%, 중도의 16%, 진보의 5%였습니다. 특히 보수의 34%가 6.3 대통령 선거가 부정이었다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잘 모른다고 답하는 사람 13%를 더하면 47%, 약 반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거나 잘 모르겠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보수층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로 좁혀버리면은 41%가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좁히면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이건 정말 큰 일입니다. 국힘 지지자의 41%가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도 부정선거였다고 믿는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공정해야 할 선거를 부정선거로 만들면은 사형됩니다. 3.15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당시 내무장관은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모는 것도 사형 무기징역에 준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힘 지지층의 약 41%가 그런 반국가적, 반민주주의적 성향이라고 한다면은 이 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당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주당은 내란 비호 정당으로 헌법재판소에 해산 제소를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의개인을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로 뭉쳐서 싸우자. 윤석열을 만나고 나서 하나로 뭉쳐서 싸우자 하면은 불법 계엄을 찬성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다는 고백과 다름없는데 그렇다면 정말 정당 해산 사유를 스스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끔찍한 상황입니다. 진보층의 5%만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는데 보수의 34%가 부정선거를 믿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의 41%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황당무계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특히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행동하는 게 무례합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친구 간의 예의 그리고 가족 사이의 화목 나라에 대한 예의 이런 게 없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가면은 광신도가 되어버립니다. 광신자들이 정상적으로 행동을 합니까? 무서운 일이 지금 한국에서 특히 보수에서 벌어지고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의 이 기괴한 행동이야말로 그리고 은행이야말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왜 오르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결국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지 않았던 사람, 불법 계엄에 반대했던 사람이 주도권을 잡아야 재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